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력을 가늠하는 풍향계 역할인 월마트가 실적 발표 후 성장세 둔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월마트의 최고 재무 담당자는 글로벌 경제, 지정학적 상황, 그리고 소비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식했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주가를 6.5%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경제 지표들마저 증시에 비우호적으로 발표되며 간밤 뉴욕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정부 효율부가 주도하는 대규모의 공무원 해고로 향후 고용 약화가 예견된 상황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고 필라델피아 연은이 집계한 2월의 제조업 지수까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장기물 국채 발행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베센트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연준의 양적 긴축 프로그램 등을 장애물로 언급하면서 장기 국채 발행 비중 확대는 다소 요원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여전히 바이든 전 행정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의 정책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 감세 및 미국 에너지 공급 확대 등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장기 국채 발행 확대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 발언의 영향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장기 국채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15년 만에 최고 수준인 국채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오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장기금리 상승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유연하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그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지겠지만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과 연계해 비용 상승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달러 대비 엔화 가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한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3위이자 아부다비 2위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4분기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빗을 매수한 건데요. 이는 다른 국부펀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알트코인 약세에도 비트코인은 홀로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중이며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61%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연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월마트가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것인데요. 이처럼 월마트가 전망치를 낮게 잡은 이유는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서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마진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인데 여기에 어제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0.3%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은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는 가장 주목해야 할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베팅하는 것이 유리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요즘 장세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장이 변동성이 심합니다. 장세를 잘 타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 포지션으로 버틴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가 안녕하지 못할 텐데요. 왜 그런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논란의 중심이 관세, 세금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 또 이슈 오늘의 이슈도 예, 요즘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서치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거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요즘 예, 사람들이 어떤 데 관심 있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그 기준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고점권이기는 합니다만 미국 시장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지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기본적인 분석 어떻게 똑똑하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 허생 마스터님이신데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어떤 질문에도 다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소매의 둔화 우려로 인해서 나스닥이 하락을 하자 나스닥 선물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5시 이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45분경에는 22,245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36% 정도 상승한 22,22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월마트가 부진한 연간 가이던스를 내놨고 또 경기 선행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시장의 투심이 흔들리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는 어떤 부분인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자, 어제 불거진 경기 둔화의 우려, 네. 그냥 지나가는 이슈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소매 판매 지수 보고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경기 침체 아니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예민해져야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 트레이더라면 예, 뭐 코인도 아니고 해외 선물 트레이더라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비단 이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띄엄띄엄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지금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좀 리서치,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TV, 신문, 라디오, 너튜브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현금 비중이 역대 15년 이내 역대 최저급이랍니다. 한마디로 돈을 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주식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현물이든 주식 아니면 그 채권이든 아니면 뭐 코인이든 어디로든지 간에 돈을 다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펀드 매니저들뿐만 아니라 뭐 다들 넣었다니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고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든 뭐든 투자 상품 누가 사줘야지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 다음에 누가 사줘야 되는데 이 현금이 없다는 얘기는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하고 그러면 또 반대 포지션이 있겠죠? 야, 그렇게 지금 뭐 사고 싶은 한마디로 화랑이야?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보시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금 보유율이 3.5%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불려야 됩니다. 불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현금 비중이 높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을 빨리 어딘가 써야 되는 펀드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이 많다는 얘기는 투자할 데가 없거나 투자를 할 수 없는 뭔가 이건 좀 위험하다 싶은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높았던 그 비중, 그 시기를 보면 다 역대급으로 금융 위기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비중이 낮았다. 그럼 지금은 경제 위기 막 그런 게 터질 위험은 적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예, 뭐 주식이든 뭐든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일단 좀 아직까지는 안전하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워런 버핏이 현금 비중이 높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고 현금 비중이 낮아질 때 예, 어딘가 투자를 할 때 예, 문제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예,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같은 볼입니다. 만약 기관들이 현금 비중이 늘어난다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나도 같이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겠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예, 누가 더 사줄 사람이 있든 없든 예, 그건 둘째치고 예, 경제 위기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오지 않겠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보는 게 기관 투자자 아니겠어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뭐 물려있지는 않을 거고 갖고 있는 현금이 없다. 그 얘기는 다 써버렸다.
뭐 어딘가 빼돌리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어디든 넣어놨을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경제 위기나 경제 침체를 우려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별로 기대치, 정부 기대치별 주가 변동 추이가 있습니다. 블루 웨이브는 바이든이죠. 바이든 처음 나왔을 때 신재생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붐을 일으켰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그냥 쭉 미끄러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도 뭐 소위 말하는 트럼프 웨이브 아니면 트럼프 뭐 있잖아요. 그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슬슬 가라앉으려고 하죠. 관세 정책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주가가 왔다 갔다 거리고 주가는 고만고만한데 수혜주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위에 기대치가 높았던 그 시기가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시기였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이 더 이상 없겠다.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기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 무역 전쟁만 아니라 그러면 괜찮은. 왜냐하면 트럼프의 기조가 첫 번째가 감세죠. 감세, 세금을 좀 낮춰주는. 그다음 두 번째가 낮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 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중국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중국 아직 못 따라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을 예전에 금본위제를 했던 데가 미국 아니겠어요? 금하고 달러하고 1대1로 패깅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중간에 깨긴 했지만 하여튼 그때부터 금고에 묻혀 있는 금이 그때 그러니까 연준 자산에는 42달러를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얼마죠? 3,000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가로 반영을 하면 미국 적자가 회수가 되는 거죠. 해소가 됩니다.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현실화 작업을. 그렇듯이 요즘 뭐 별의별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휩싸이지 마십시오. 뭐 금을 파네 어쩌네. 금을 팔면 미국이 부채를 줄이네 안 팔 겁니다. 그거 팔더라도 빚 줄이고 뭐 하는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쓰겠죠. 네, 일단 15년 이내 그 현금 보유 최저 그리고 정보 기대치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지 않느냐. 내려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바이든처럼 초반에 그 반짝하고 많은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트럼프의 기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제 위기, 경제 둔화는 당분간 오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향후 2년 이내에 올 확률이 15% 미만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찍어서 15%가 아니라 레포트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로 레포트를 보고서 출처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주가 수준 평가가 있습니다. 이 얘기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 주식이 역대급으로 비싸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재미있는 건 미국 주식은 항상 비쌌습니다. 항상. 미국 주식이 쌌을 때가 없어요. 그 경제 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그때도 비쌌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발가락 각질 수준인데 그때도 비쌌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경기 침체 우려가 이게 그겁니다. 밑에 있는 게 노랜딩이에요. 노랜딩 한마디로 경기 침체 없어. 그다음 여기 하늘색이 소프트 랜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거나 약하다 이 정도 비중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2023년 점점 올라가죠. 이게 이 물결이 점점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녹색, 특히 녹색이 지금 올라가죠. 결국은 경기 침체 없다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론은 펌프질을 하죠. 경기 위기 봉착하나, 경제 둔화 시작됐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어려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로 지금 실적들을 내고 있고 오히려 이 실적 계속 낼 수 있어? 라고 반문을 해서 가이던스라고 그러죠. 기업들이 우리 매출 이 정도 냈어요 라고 분기마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이던스라고 그래서 우리 다음 분기는 이 정도 매출 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죠. 워낙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니까 계속 높아져야 되는 높아지는 대중들의 눈높이 레벨을 맞추기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계속 전교 1등을 하고 있는데 세계 1등, 전교 1등 하고 있는데 세계 영등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거 뭐 사람 잡는 일이죠. 계속 그렇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두각이 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랜딩, 노랜딩, 그다음에 뭐 소프트 랜딩 이 정도 수준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80% 이상이 약하게나마 경기 침체 오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럴 땐 좀 조심을 해야 되죠. 모두가 낙관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네, 우리가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수준 어느 정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경기 침체 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 쭉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2025년도 금리는 지금 2번 정도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1월 달이죠. 1월 달에는 이 정도
40% 정도가 그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46%로 올라갔죠. 한마디로 2번 정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파월 마음은 일단 아니고 파월도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자 중에 하나니까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기대 심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우리 페드워치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뭐냐면 2025년에 최고의 호재를 뭘로 잡았냐? 이미 1월 달 지났지만 지금 보면 중국 경기가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는 걸 호재로 잡았습니다. 투자처가 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유럽이나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거고 두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AI 거기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고 세 번째가 연준의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입니다. 컷이니까 금리 인하입니다. 여기에 지금 호재는 이렇게 돼 있고 악재가 있죠. 악재가 이게 트럼프의 트레이드워, 무역 전쟁이죠. 관세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가장 악재로 뽑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아니, 세 번째가 이거죠. 연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을 세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다 지금 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역 관세, 무역 관세, 무역 전쟁 이걸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플레이션이 잠깐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디스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은 일단 세금을 매기니까 그게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된다. 그러면서 월마트 주가도 곤두박질 친 거잖아요. 뭐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엽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경기가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위축이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일본하고 어디죠? 중국하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중국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10년, 20년 막 그럴 때 디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했죠. 물가가 안 올라요. 월급도 안 오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봐. 그럼 경제가 안 크겠죠.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곤두세우고 있다 나를.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당분간 계속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트럼프는 어쩌면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한마디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손가락 하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들 여기에 적응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보편 관세 누구나 다 그냥 다 관세 때릴 거야. 너 아국이 우리 편이든 동맹국이든 비동맹이든 적군이든 다 때릴 거야.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지 못한다. 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들 경제 턱학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관세 비율을 조절할 거다. 상대 관세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이거 마무리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그냥 이 내용은 알아만 두셔라. 어디 가서 나 해외 선물해 라고 하면 해외 주식 한다고?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요즘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근데 요즘은 나 해외 선물해. 그러면 예전에는 막 도박을 하는 어쩌니 막 그런 눈빛 쳐다봤는데 지금은 넌 돈 벌고 좋겠다. 그럽니다. 돈 벌고 좋겠다. 여러분도 버셔야죠. 버시려면 무료 강연에 오셔서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평선 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평선 매매 어떻게 쉽게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고 또 우리는 일목이를 쓰잖아요. 일목이를 쓰면 어떻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그 루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강연에 오시면 뭐 지참하실 건 없습니다. 의지만 갖고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전문가 수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짧게 들어가서 클릭 한두 번으로 벌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삼아 보시고 야, 나 무역 관세 때문에 어떡하지?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누가?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마무리 꼭 그렇게 합니다. 관심 끄세요. 그거 때문에 우리가 손실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런저런 정보들이 막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데 모아서 안내를 드렸고 이런 걸 참고만 하시고 알아만 두시고 머릿속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시고 어디 가서 대화할 정도 수준만 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달리 볼 겁니다. 저 양반 해외 선물하더니 똑똑해졌군. 서울민기 TV를 보셔서 똑똑해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담아두시고 매매하시는 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배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글로벌 증시 호재 이렇게 해서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올해 가장 악재로 꼽히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와 관련해서 이슈들 계속해서 팔로잉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미국 시장 너무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를 우려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조언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4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MACD와 ADX, 오실레이터,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지금 선행 지표가 좀 판판해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추세를 이제 결정하는 건가요? 네, 일단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자리가 좀 평평합니다, 구름이. 그래서 이제 상승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와서 이거 다 설명해드렸죠? 상황 거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최대 낙폭이란다. 그 밑으로 온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릴 수 있겠죠? 어저께 11선, 일봉상 11선을 맞고 튀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2만 이 정도가 있네요. 이 정도 2만 한 15? 22,015네. 22,015. 예, 그 정도가 됩니다. 여기 온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하단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100, 80. 이 자리가 위아래로 지금 지지장을 다 확보하고 있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근데 이 자리 그 새벽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2,100 라인을 올라올 때 상당히 고생해서 올라왔습니다. 아주 길을 쓰고 진짜 뭐라 그럴까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온 나스닥이고요. 근데 지금 또 떨어지려고 그러면 22,100에서 일단은 먼저 지지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22,200 이 자리에서 일단 매수를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왜 안 되죠? 22,200. 일단 이 자리가 현재 960틱 기준으로 기준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62평선이죠. 62평선이 현재 175 정도 있겠네요. 175. 이 정도에서 일단 두 자리 매수 일단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밑에 있는데 일단 두 자리입니다.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200, 그렇지 않으실 분들 난 보수적으로 봐 하시는 분들은 175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공부방에 같이 계신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구름대가 두꺼워졌고 하단에 섰죠. 밑에가 앞자리. 그러면 일단 조정은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올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 자리가 지금 480틱으로 본다 그러면 이 기준선 부분 자리거든요. 핑크색 기준선. 네, 그리고 이 자리가 또 22평선 62평선 자리예요. 구름대 상단 지지 안 된다고 그랬죠? 62평선 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 기준선이 175 정도 되니까 22,200, 175. 일단 이 정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22,200이나 22,175포인트 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만 타점은 실시간으로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약간 증가했지만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서 어제 상승으로 마감한 크루드 오일인데요. 오늘은 일봉상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에 크루드 석유 수출을 재개할 것을 요청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란과 함께 제재하겠다고 밝히자 우리 시간으로 10시 56분 이후에 급격한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서 11시 10분경에는 71.35달러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는 1.32% 정도 하락한 71.5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오일과 관련한 전략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11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ATR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모두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10시 56분 이후로 지금 추세가 나타난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매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월물이 바뀌었고요. 일단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앞자리가 마찬가지로 양원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으면 조정 나온다고 그랬죠. 조정이 구름대 하단 또는 밑에 이평선들이 있다 그러면 62평선이나 120평선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이 자리까지 한번 내려올 것 같죠. 딱 봐도 이 자리가 지금 71.10 정도가 되겠네요. 62평선 자리. 61 이평선 자리입니다. 71.15. 일단 요 정도 1호입니다. 1호에서 살짝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만약에 얘가 미쳐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처럼 122평선 근처까지 하면 내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 매수 한번 받아보시고 밑에는 70달러인데요. 계속 70달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근데 71.15 여기가 61 이평선 자리고 매수는 그렇습니다. 자, 매도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오면 여기죠. 일목균형표 여기 기준선. 네, 그리고 그 위에 차트 기준선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자리죠. 71.80 이 자리하고 그리고 72.20 이 자리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겁니다. 이게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 파란색이 내려올 겁니다. 이 정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에는 71.15달러선 얘기해 주셨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71.80이나 72.20달러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재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새롭게 거론을 하면서 위험 수위를 높이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고 어제 2,973달러까지 터치를 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0.23% 정도 하락한 2,94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MACD와 윌리엄스 R 그리고 오실레이터 ROC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3,000달러까지 무난히 갈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거의 왔어요. 2,970 네네네. 차트 볼게요. 네. 2,973을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3,000달러 왔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 그러면 3,000달러에서 딱 찍겠죠? 우리가 요즘 타점 잡는 것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한두 틱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틱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입 타점 잡을 때. 근데 2,973 정도면 거의 왔다고 봐야죠. 네, 2,973. 그러니까 200 지금 70틱 정도가 남은 건데 여러분들은 2,999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2,990을 원하세요? 네, 그러면 물리면 그 자리에 안 오면 어떡하죠? 2,800까지, 2,800달러 내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900 후반이죠. 그럼 거의 왔다고 봐야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린다는 얘기 뭐겠어요?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차익 실현.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죠. 이제 이 3,000달러를 근접하면 차익 실현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이게 지금 개인이 조정받고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리고 고점이 지금 갱신이 되는데 아주 살짝 갱신이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주 살짝 갱신이 됩니다. 그렇죠? 살짝. 그 전에가 지금 얼마였죠? 이 정도가 됩니다. 2968 이 정도가 되고 2973 5포인트죠. 50틱입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면 또 2978 2988, 298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왔다고 봐야 되니까 고점을 살짝 갱신할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000달러 얘기는 제가 6개월 전부터 말씀드렸고 6개월인가? 7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왔고 이제 와서 이제 기관들이 3,100달러까지 보고 있다. 그렇게 또 올리고 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기관들은 그 목표가 다가가면 3,000달러 가까이 오면 3,100을 올리고 이게 골드가 또 3,100을 가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200을 올립니다. 맞습니다.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목표가 낮춥니다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쭉쭉쭉 올라가는데 결국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앞에 구름대도 조만간 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일봉 보도록 할게요. 일봉 말고 틱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라오면 매수를요. 매수를 이쯤에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는 이쯤. 여기 어디죠? 여기 5일 이평선. 5일 이평선이 지금 여기입니다. 2938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938. 그리고 11일 이평선 2932, 31. 이거 움직이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5일 이평선, 11일 이평선 가까이 있죠? 그 정도 받아보시면 되고 올라온 매도를 좀 이 자리에 때려보시면 되겠죠. 이 자리 29515. 2952로. 그리고 또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가 마디가죠? 가로지지 저항선 2964. 이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51, 52로 거기하고 2964. 두 자리에서 매도를 때려오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장은 시작되고 나서 위로 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위로 치솟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매도를 때리지 마시고 일목균형표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앞자리가 이렇게 한 번씩 꺾일 때 아니 평평할 때 그때 매도를 치셔야 되는 거고 아니, 그 밑자리가 이렇게 평평하거나 올라갈 때 매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이평선 쓰시는 분들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볼린저 밴드하고 일단 일목이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횡보장에서는 위아래로 다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120평선 살짝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보시면 5일이죠. 5일 2950.9. 그럼 2951 정도에서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2951 이 정도. 그러니까 5155라고 말씀드렸죠. 2951, 2952로 이 정도일 때 매도를 보시고 그럼 내려가면 어디까지? 많이 내려가면 여기 2940 이 자리죠. 이 자리 안 오면 땡겨 잡으셔야죠. 네, 이 자리 뭐 네더스틱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 나고 뭐 계좌가 박살 나고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받으시면 되고 하시면 되고 내려가면 2940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2940 여기죠 지금? 네, 여기 5일 이평선이죠. 그러니까 뭐 겹칩니다. 그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 개장했으니까 미증시 보시고 잠시 후에 또 보정할 거 있으면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상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하락으로 다우와 S&P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 전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나스닥 선물 수익 난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네. 차트 볼게요. 제가 960틱으로 보니까 뭐지? 라고 했는데 네. 일단 우리가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200짜리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175를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작은 차트를 보면 200짜리는 살짝 올라가다 말았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보시면 200 여기서 맞고 살짝 튀다 말았죠. 튀다 말았습니다. 한 2, 30틱 가다 말았고 175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위에 한 40틱 정도 넘게 갔다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센스 있으신 분들은 정리하셨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들고 있다가 좀 낭패를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장이 좀 부담스럽게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고 자 그럼 내려오면 지금 자리에서 한 매수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직까지 양운이 살아 있습니다. 960틱 앞자리 양운이 살아 있으니까 일단 이 자리죠. 대충 150 정도 일단 한번 받아보시고 손 잡고 걸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50 정도 보고 나스닥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수로. 네, 매수입니다. 매수. 네.
네, 오늘 저희 해선시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22,150포인트 만약 내려오게 되면 이 선에서 한번 매수를 받아보시는 거 유효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선님 이번 주 주말에 또 특강을 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평선 쓰시는 분들이 되게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평선 매매 잘하는 법. 네, 좀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가요? 네. 이평선 매매 잘하는 법, 이평선 매매 그러니까 쉽게 하는 법, 그거 알려드릴 겁니다. 너는 일목이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저도 왜 일목균형표를 쓰겠어요? 네, 이평선 매매가 어려워서요. 일목균형표를 쓰는 겁니다. 이평선 매매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되게 쉽게 보시죠. 선 2개, 3개로 매매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보기에는 딱 쉬워 보여요. 근데 되게 웃기죠? 우린 젓가락질이 쉽잖아요. 외국인들 젓가락질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좀 되면 이렇게 하죠. 이거 우리는 여기 끝에 잡죠. 우리 끝에 잡는데 외국인들은 여기 잡습니다. 여기 이렇게 잡아요. 예, 너튜브 보시면 나와요. 근데 젓가락 2개가 되게 쉬운데 우리 태어날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평선 매매도 마찬가지로 선 2-3개로 하면 매매 쉬워 보이는데 이평선 매매로 떼돈 버신 분 못 봤고 이평선 매매로 꾸준하게 돈 버시는 분 많이 못 봤습니다. 네, 그냥 버시는 건 버시는 건데 왜냐면 횡보장에서 막 왔다 갔다 다 털려요. 그래서 그렇게 털리지 않는 비법이라기보다 요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증시 시장 점검도 할 거고 이평선 매매 잘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고 이평선 매매보다 더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도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승률도 높고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얼마 안 됩니다. 9시 정도 끝나지 않을까? 또 뭐 우리 다른 뭐 마스터분들은 2시간씩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1시간 넘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공부를 뭐 그렇게 길게 합니까? 짧게 해야지. 그리고 보여줘야지. 어떻게 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요일이라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장이 쉬니까. 그래서 일단 설명은 짧게. 그리고 보여드리는 건 뭐 집중적으로. 그거 한마디로 이렇게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으면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턱을 넘을 때는 좀 브레이크를 밟고 넘어라. 알려줬으면 그렇게 밟고 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차는 SUV라고 그러니까 차체가 높다고 통과해버리면 그럼 말은 브레이크 밟고 넘으라고 해놓고 지는 통과하고 너는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건 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뭔가를 배워도 그걸 그러니까 적어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로는 들었어, 눈으로는 봤어. 근데 하는 걸 못 봤어요. 하는 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평선을 쓰든 볼린저 밴드 매매를 쓰든 잘하시면 돼요. 잘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다른 데 뭐 너튜브를 보든지 포털을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익이 안 나니까. 왜 수익이 안 나겠어요?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왜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계로 되는 겁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잘하는 걸 보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한 번 보면 할 수 있을까요? 2번, 3번, 4번 보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무료 강연에 오셔서 보시고 그렇구나 이해하셨으면 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뭐랄까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좌절하지 마시고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자기 비하.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손실해야지 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나도 이제 수익을 즐길 수 있구나. 손실을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수익을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손실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수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수익을 그리고 손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는 걸 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수익을 보시고 계속 하루 이틀 일주일 그다음 2주를 보다 보면 언젠가 나는 수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평선은 알아도 이평선으로 수익 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주말에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방법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무료이고 또 매번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꼭 한번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크루드 오일 어떻게 할까요, 마스터님? 계속해서 지금 하락 중인데 매도로 볼까요? 네, 매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네. 살짝 안 왔네요, 이거. 네. 71.15였는데 네. 28까지 왔네요. 네. 왔다. 네. 올라오면 올라오면 지금 아쉬웠습니다. 올라오면 요 정도 71.80이 아니라 살짝 밑으로 내려서
예, 한 7호 정도에서 다시 한번 7호 정도에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를. 예, 그렇게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는 유효합니다. 이 자리. 살짝 안 하는데요. 네, 71.15. 이 자리 유효하니까 그렇게 매수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는 여기요. 7호 그리고 20, 72.20 이렇게 두 자리, 매수는 한 자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도 같은 경우에는 71.75 그리고 72.20달러 유효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71.10달러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 전략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땡겨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땡겨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이게 우리가 2951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2951 요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좀 작은 차트로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었는데 그냥 땡겨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땡겨 잡으신 분들은 수익을 났을 거고 끝까지 그냥 2951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좀 못 잡았겠죠. 아까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2950 그렇죠. 2950, 504, 막 503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땡겨 잡으시면 땡겨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못 땡겨 잡으신 분들은 기다려야죠. 이 정도까지 어디죠? 2940까지 기다려 보셔야죠. 이 정도까지 이 자리가 지금 예, 512평선이죠. 맞죠? 512평선 2937이네요. 네, 좀 내려셔서 받으셔야겠네요. 2937로 내리셔서 받으시고 5일 단기 이평선이라서 이게 계속 변해요. 그럼 2937 이 정도 예, 내려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5일 이평선 그리고 또 뭐죠? 11이평선. 11이평선도 지금 2931 2931로 내려갔네요. 2937, 2931 이렇게 해서 매수를 받아보시고 올라오면 다시 한번 올라온다 그러면 차트 보도록 할게요. 올라오면 네, 2950 정도에서 매도를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2950 이제는 내려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 앞에서 당겨잡는 센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2,937달러, 2,931달러 얘기를 해주셨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2,950달러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각 이제 상품별로 저희가 전략들을 다 짚어드렸고요. 이번에는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마법의 지표를 알려주신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뭐 제가 붙인 이름은 아니고 네. 예, 스토캐스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지표들인데 그거를 뭐라고 할까 그 누구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법의 지표라고 이걸 쓰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네.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예,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 쓰면 망할 수 있습니다. 잘못 쓰면 망할 수 있고 잘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 이유 설명해 드리고 예, 스토캐스틱만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되면 오늘 말씀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다음에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밑에 이렇게 스토캐스틱 저는 그냥 줄여서 STC라고 쓰는데요. 네, 여기 밑에 내려가면 과매도 침체권이죠. 위로 올라가면 과매수 예, 과열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스토캐스틱하고 RSI는 좀 무거워요. 스토캐스틱보다. 예, 그래서 스토캐스틱하고 볼리니어 밴드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스토캐스틱하고 이동평균선하고 같이 쓰고 있고요. 예, 볼리니어 밴드 매매가 보통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받고 위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치는 매매, 이거 밴드 매매라고 하죠. 상단, 하단 밴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이 하단, 상하단 밴드를 매매를 할 때 보시는 게 보통 스토캐스틱을 많이 보신다는 거죠. 근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신 건 이 매도권, 침체권에서는 매수를 받아라 라고 하는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가 나요? 어디서라 하면 여기죠. 침체로 들어갈 때 받아야 돼? 아니면 침체 중에 받아야 돼? 아니면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데서 받아야 돼? 아니면 끝에서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다들 이것조차도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줍니다. 모르니까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안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스토캐스틱 매매를 안 해봤으니까 알려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매매해야 되나요? 우리 매매 공부방에 같이 계신 분들 한테 말씀드린 건 여기죠. 과매도를 이탈할 때 매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매도, 침체를 벗어날 때, 나올 때 매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하면 어떻죠? 내가 여기가 쭉 내려오니까 파란색 물이다. 예, 받자. 이렇게 해서 받아서 아주 예, 계좌가 침통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예, 아주 예, 물 웅덩이가 밑으로 이제 예,
그냥 거의 백두산을 이룹니다. 밑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나름 머리를 써요. 그래서 이쯤이면 다 왔겠는데 하고 딱 받았는데 더 있는 거죠. 지하실 밑에 지하철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과매도를 이탈할 때 여기서 딱 받으시면 적어도 손실이 나더라도 여기죠.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 안 나네요. 여기서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이 안 나네요. 참 재밌죠? 여러분들 요거 몰랐을 거야 아마. 과매도를 이탈할 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탈할 때 들어갈 때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 아니라 그 거꾸로 해볼까요? 위에서 과매수권이 있습니다. 과매수권, 과열권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 아시겠어요? 센스 있으신 분들 이거 모르시면 센스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과열권을 이탈할 때 제가 차트 맞는 거 갖고 아닙니다. 과열권을 이탈할 때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 빨간 불만 보면 딱 들어가면 여기서 매도 쳐야지. 아무 데나 매도를 치는 겁니다. 나 고점이야. 이런 데서 막 매도를 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물리는 겁니다. 이거 스토캐스틱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들 계좌가 바뀝니다. 근데 물론 스토캐스틱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났잖아요. 어제 나스닥이었네요. 어제 나스닥이 1000틱이 떨어졌어요. 1000틱이면 몇 포인트죠? 한 3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와요. 또 나오고 그러면 이게 뭐 도레미파 소리 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되죠? 내려오다가 살짝 탔다가 내려오다가 살짝 탔다 내려오다가 살짝 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 없이만 여기서 매수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아무 데나 받았다면 여러분들 어저께 뭐 차 한 대 값은 날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내가 좀 계약서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이탈할 때 들어가면 손절이 짧게 납니다. 손절이 짧게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평선 매매에도 아니면 이거 다 필요 없고 난 캔들 매매만 한다. 캔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추세형 지표 ADX 할 때 캔들만 써도 수익이 난다 그랬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잘못 받으면 여기 다 그냥 주구장창 물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경험 없으신 분들 없어요. 여기서. 여기 물려가지고 계좌가 이제 더 이상 계약을 물타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 서영재 TV 해전시대를 시청하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는 아셨네요. 내가 물리지 않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으면서 손절을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스토캐스틱 매매를 하나 알아가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제가 어디서 차트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적어도 내가 했던 방법이 참 바보 같았구나라는 걸 지금 이 순간에 아실 겁니다. 나는 대충 고점이라고 이쯤에서 매수를 받았고 이쯤에서 매도를 쳤고 이쯤에서 매수를 받았는데 쓸 때마다 물려. 이거 어떻어? 이 스토캐스틱은 전 세계 증권사의 지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잘못하시는 거지 지표들을 만든 사람들은 거의 뭐 천재급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표가 좋네 안 좋네라고 말씀하는 건 그건 좀 속된 말로 무식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지표 하나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못 만들죠. 이거는 어느 분, 어느 시, 어느 초 아니면 어느 틱에서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지표로 등재가 돼 있는 거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런 거 스토캐스틱을 쓸 때 RSI를 쓸 때 볼린저 밴드를 쓸 때는 이평선이 이렇게 꼬여 있어야 돼요. 꼬여 있는 게 뭐죠? 횡보, 조정, 박스. 꼬여 있는 거 눈으로 확인이 되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뭔가 펼쳐졌어. 펼쳐지면은 딱 여기 오기 전에 알잖아요. 직감으로 오지 않으세요? 역배열이 시작됐네. 거기다 대놓고서 매수 받고 있으면 안 되죠. 역배열에 누가 매수 받으라고 했어요? 역배열에 매도치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이평선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역배열이 딱 펼쳐지는데 그러면 스토캐스틱 할아버지가 와도 쓰면 안 되겠죠. 근데 난 굳이 쓰고 싶다 하면 끝에 나올 때 받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선들이 꼬여 있네. 이 선들이 꼬여 있는 데서 맨날 얻어 터지고 계좌가 박살났어. 그럼 스토캐스틱을 쓰세요. 스토캐스틱. 그러면 안 얻어 터져요. 아는 형님 하나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평선이 혼재되어 있을 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좀 덜했습니다. 덜한 것들은 월요일 날 공개방송 때, 무료 공개방송 때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이런 내용들하고 또 추가로 더해서 온라인 강연회 때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온라인 강연회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무료 특강에서 보시면서 하는 걸 보고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좀 불어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까 꼭 오셔서 참석하셔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준비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올바르게 스토캐스틱을 사용하는 방법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상 다 못 짚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연회에서 얘기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말에 있을 무료 온라인 강연회 그리고 월요일에 있을 무료 특강까지 여러분들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